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클래스를 프로그래밍 하고 난 뒤 이 베이스라인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서 라벨 칼럼을 온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섭씨 온도를 이제 라벨 칼럼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라벨의 인덱스는 온도의 칼럼 인덱스가 되겠죠. 그런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모델의 오브젝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서 모형이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했으면 실제 이제 그 베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형의 척도로 개발한 절대 오차의 합이, 그러니까 mean absolute error가 얼마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형을 컴파일 할 때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로스 펑션은 비용 함수는 mean square error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모형의 척도는 mean absolute error. 그러니까 기온을 예측을 하면 기온의 실제 값하고 예측치하고의 이 차이, 이 차이를 이제 차가 얼마나 나느냐, 온도 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 더해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을 모형의 척도로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한 그 모형을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의 베리데이션, 검증 성과,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과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과를 이제 앞으로 개발할 다른 모형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그것을 저장할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이스라인 그 모델의 베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한 그 성과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성과를 각각 벨 퍼포먼스에서 그 딕셔너리의 이름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과는 벨 퍼포먼스라는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과는 퍼포먼스라는 딕셔너리에 저장을 이제 하면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퍼포먼스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이름은 키는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value 값은 loss function 비용 함수와 mean absolute error의 그 척도가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했던 그 베이스라는 모형을 싱글 스텝 윈도우,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사용을 해서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t 이꼬르 0에서의 현재 데이터를 사용해서 t 이꼬르 1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걸 이제 플라팅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한 윈도우가 싱글 스텝 윈도우니까 윈도우 이 윈도우라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플랫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플랫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랫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이제 라벨의 값은 이런데 베이스 라인은 현재의 온도가 1시간 뒤에 온도도 현재 온도와 같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온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측값은 같은 온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튜토리얼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보는 것은 크게 별로 이게 베이스라인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느끼기가 좀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개발한 이제 싱글 스텝 윈도우가 아니라 와이드 윈도우, 그러니까 인풋 그 시계열 창의 길이가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라벨 창의 길이도 24시간.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이렇게 해서 23 하면 이 24개의 데이터를 각각 사용을 해서 0을 가지고 1을 예측하고 1을 가지고 2를 예측하고 해서 이런 예측하는 값도 이제 24개가 되겠죠.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를 와이드 윈도우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드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번 그 실제 베이스라인 예측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드 윈도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인풋 인덱스는 0부터 23이고 라벨 인덱스는 1부터 24죠. 그러니까 0을 갖고 1을 예측하고 1을 갖고 2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라벨 칼럼 네임은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예측 모형에서 입력되는 인풋 윈도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윈도우가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배치 사이즈는 32개씩 각각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윈도우의 창도 24시간이죠. 그래서 24시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24시간의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다만 인풋 변수들 그러니까 입력 창에서 사용되는 그 피처는 19개의 변수를 다 사용을 하는데 예측하는 그 변수는 온도만 하는 거죠.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팅을 이제 한번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대는 지금 시간대하고 같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실제 온도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쉽게 이제 차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단순한 예측을 안 하는 거죠. 뭐 다음 시간대의 온도는 지금 온도하고 같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모형을 베이스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앞으로 개발하게 될 모형의 성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베이스 모형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 선형 회귀 모형을 베이스 모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모형을 사용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뭐 베이스 라인 모형을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면 그냥 무시하고 선형 모형을 그 베이스 라인 다른 모형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 모형으로 사용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게 될 모형들을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개발하게 될 모형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이
선형 모형인데요. 선형 모형은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냥 덴스 레이어 하나를 이제만 포함을 한 거죠. 그리고 유니트도 그러니까 인공신경 그 뉴런도 한 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입력 변수가 19개가 있으면 그 19개의 이렇게 외부 변수들이 들어오면 그 19개를 출력 레이어의 유니트 인공신경 노드가 한 개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소위 말하는 선형 회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a0 b0 더하기 a1 x1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튜토리얼의 학습 모형은 19개가 있으니까 a19, x1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선형 회귀 모형의 이제 리니어라는 모형을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이걸 이제 실제 인풋 쉐이프하고 입력 그 데이터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아웃풋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입력 데이터의 형태는 샘플이 32개이고 시간대는 1개이고 변수는 피처는 19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시간대가 하나이고 피처는 이제 하나. 그러니까 온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만 모형을 개발할 때 입력하는 어떤 그 싱글 스텝 윈도우에 그 입력 변수에 그러니까 입력 윈도우의 차원들의 형태를 이제 한번 그 출력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입력 윈도우를 모형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고 난 뒤 그 실행의 결과 모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출력되는 그 윈도우 그러니까 그 라벨 윈도우죠. 라벨 윈도우의 쉐이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프린트를 해봐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윈도우라든지 이런 걸 바꾸면서 실행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3차원 매트릭스가 2차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원하는 형태의 차원 그 구조를 가지고 실행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최대 이제 학습 반복 횟수는 이제 20회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든 모형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게 될 모든 모형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예를 들면 옵티마이저라든지 모형의 효과 척도 변수 지금 우리는 mean absolute error를 사용을 하고 있죠. mean absolute error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train 데이터고 validation 검증을 위한 데이터는 validation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조기 이제 정지를 위한 그 조기 정지 횟수는 이 두 번의 그 학습 사이클 동안에 이런 이 검정 비용 함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정지시키는
그런 이제 콜백 조건들을 이제 명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일하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게 될 모든 모형에 대해서 계속 복사를 해서 그렇게 사용해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학습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mpile and fish라는 이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단지 거기서 뭐만 바꿔주는 거죠. 모델하고 윈도우만 바꿔주면서 실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습서에서는 이런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다만 거기에서 그 메소드에서 적용되는 모델하고 윈도우만 바꿔주면서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모델들을 이제 실제 그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소드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ompile and fit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이제 제대로 됐으면 실제 싱글 스텝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지금 개발된 리니어 모델에다가 싱글 스텝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스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두 번 동안 로스 함수가 감소하지, 밸리데이션 로스가 어디죠? 밸리데이션 로스가 0이네. 밸리데이션 로스가 0.0088인데, 두 번 동안, 두 번의 사이클 동안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early stop 해서 조기 종료를 하고요. 그럼 조기 종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지금 선형 회귀 모형의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과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과를 각 모형들의 성과를 저장하는 딕셔너리인 벨 퍼포먼스와 퍼포먼스라는 두 개의 딕셔너리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리니어 모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와이드 윈도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싱글 스텝 윈도우에서는 뭐 데이터 하나만 그 타임 제로에 대한 데이터 하나만 들어가니까 눈으로 보는 게 별로 비교할 게 눈에 안 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와이드 윈도우를 하면 24개의 시간 윈도우 길이에 대해서 이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훨씬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이제 예측을 추세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 예측도 뭐 거의 값이 비슷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값은 이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오류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추세로 이렇게 쭉 갈 때는 오류가 별로 없죠. 그래서 꽤 잘 맞다가 이렇게 이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커브의 모양이 달라지면 이렇게 오차가, 아니면 여기로 쭉 가다가 내려오면 또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커지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 모형은 개발을 했는데, 선형 모형은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여기 이제 19개의 변수가 이렇게 입력으로 되는 거죠.
인풋으로 들어오면 선형 모형은 이제 한 개만 해가지고 이것들 사이의 모든 변수들이 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이것을 중간에 덴스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넣어 가지고 요 중간에다가 이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덴스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니트가 여기에 이제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뭐 18개에서 전체 19개의 유니트가 있는데 쭉 해서 64개의 유니트가 있는 언닉 계층 히든 레이어를 하나 넣고 또 64개의 변수가 있는 이 언닉 계층을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64개의 노드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 온도를 나타내는 그 인공신경으로 이제 입력이 돼서 그 온도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그 회귀 모형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 모형의 이름을 덴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덴스 모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이 y의 값이 여기 있는 이 x의 1부터 시작해서 x의 19까지 이게 리니어 모형에서는 y 이꼬르 뭐 a1 x1부터 시작해서 a19에 x19 이 각각의 가중치가 a1부터 a2부터 a19인 거죠. 그 다음에 b0 이 절편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선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비선형으로 이제 y가 여기 있는 x1하고 쭉 해서 x19의 어떤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나면 모형을 이제 컴파일하고 훈련을 시키고요. 그러면 훈련을 시키면 이제 훈련 과정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20번까지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10번 만에 이제 끝났죠. 그래서 검정 비용 함수의 값이 0.0062에 있는데 두 번의 사이클 동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기 종료 기준에 따라서 모형의 이제 훈련이 끝나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훈련된 덴서 모형을 사용을 해서 싱글 스텝 윈도우에 만들어 놓은 싱글 스텝 윈도우로 만들어 놓은 검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검증 성과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싱글 스텝 윈도우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과를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같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거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 로스 함수 비용 함수의 값과 민 앱솔루트 에러만 나타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지만 위에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값은 이제 화면에 안 봤으니까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057하고 거의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형에 대한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자습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한번 플러팅을 해보면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예측값이 실제 값이랑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윈도우 점 플랫 해서 모형은 이제 댄스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팅을 하면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네요. 그래서 댄스 모형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하고 프리딕션이 그 리니어 모형보다는 조금 이거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참 띄는 것 같죠.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꽤 컸는데 이렇게 댄스 모형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각각의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음 시간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 다음 시간대에 이제 기온을 예측을 하는데 현재 시간대의 기온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시간대에 이제 기온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이제 모형을 개발을 할 것인데 그 모형을 튜토리얼에서는 자습서에서는 멀티 스텝 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텝 댄서는 어떻게 이제 모형이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댄서 모형은 리니어 모형처럼 그러니까 현재 그 하나의 시간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음 시간대에 값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멀티 스텝 댄스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여러 시간대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음 시간대에 기온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대를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뭐 임의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12시간, 24시간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습서에서는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 그러면 3시간 그러니까 지금이 t=2면 지금 시간에 온 데이터하고 이전 시간의 데이터, 그 이전 시간의 데이터 그러니까 세 개의 시계열 윈도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온도를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는데 그런 모델을 이제 멀티 스텝 댄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여러 시간대 걸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
때 이제 기온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콤보 윈도우라는 그런 이제 그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콤보 윈도우는 사실 그 조금 전에 만든 와이드 윈도우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하면 콤보 윈도우는 인풋 그 윈도우의 폭은 길이는 이제 이 콤보 위드스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3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를 주는데 다만 이제 라벨 그 윈도우의 그 폭은 1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기온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시간대에 이제 기온을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프트는 1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와이드 윈도우하고 비슷한 이제 윈도우가 만들어지는데, 다만 이제 예측은 다음 시간대에 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 놨던 W2라는 윈도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W2의 윈도우는 0부터 이제 5, 6개를 해서 6번째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 이제 동일한 형태의 윈도우인 겁니다. 콤보 윈도우는 콤보 윈도우는 0부터 해서 0, 1, 2 그래서 3개의 시간창을 해서 세 번째 기온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윈도우를 만들고요. 그럼 이제 이 콤보 윈도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윈도우 사이즈는 4개죠. 그래서 인풋 인덱스는 0, 1이고 라벨 인덱스는 3이고 그 다음에 온도는 예측하고자 하는 칼럼 네임은 온도이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이제 예측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한번 플라팅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예측 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0하고 1하고 2의 3개의 점을 사용해서 이제 이 점을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0, 1, 2, 3개의 점을 사용해서 이제 2. 그래서 3개의 샘플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과거 3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온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예측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덴스 레이어를 조금 전에 프로그래밍한 덴스 모델을 좀 더 수정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2개를 사용을 하고 이제 출력하는 그 출력되는 레이어를 이제 1개를 사용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 유닛 개수를 좀 줄였네요. 그래서 이 유닛은 뭐 31을 해도 되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64를 해도 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뭐 책에 있는 결과하고 비교하려면 31을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덴스 레이어 덴서 모델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제 64를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시간대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이 0, 1, 2 그래서 이제 시간대 3개의 시간대별로 데이터 변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19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0, 1, 2, 이 3개의 시간대에 있는 이 변수들 19개를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뭘 예측을 하는 겁니까? 이제 다음 시간대 3의 온도를 이제 예측을 1개의 온도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둬서 여기는 인공신경 세포가 몇 개씩 있느냐 하면 64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간대가 그 하나의 시간대가 아니라 과거에 여러 시간대의 데이터를 하니까 이게 1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차원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럼 이 2차원 데이터를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에다가 입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컨볼루션 그쪽 레이어에서 또 사용한 것처럼 1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차원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원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플래튼이라는 함수라는 것을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을 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튼을 사용을 해서 1차원 레이어로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뉴런이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3 곱하기 몇 개입니까? 19개 하니까 3, 9, 27 이런 57개의 이런 이제 인공 뉴런을 포함하는 그런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개의 그 언닉 계층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마지막에 출력 계층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그냥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1차원으로 나오는데 이걸 뭘로 바꿔주냐면 시간대가 3, 하나인 이제 2차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도 하나고 시간대도 하나.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열에 해당되는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행은 개수는 1개이고 당연히 열의 개수도 1개겠죠. 그런데 모형 보고 모형이 알아서 그 열의 차원의 개수를 열의 개수를 알아서 결정하라 하는 이제 -1이라는 그런 이제 인자를 사용을 해서 2차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입력되는 차원하고 출력되는 차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입력되는 건 이제 2차원 매트릭스인데 출력은 1차원 매트릭스로 되면 그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원을 이제 바꿔주는 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댄서 모델하고 동일한 형태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콤보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입력 매트릭스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입력 매트릭스를 지금 만든 이제 멀티스텝 댄서 모형에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출력 매트릭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의 샘플의 개수는 32개고 시간창은 입력창은 3이고 출력은 당연히 1이고 그 해당되는 그 샘플의 시간창에 있는 변수의 수는 19개고 출력은 1개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 스텝 댄서라는 모형에다가 콤보 윈도우라는 이제 그 세 개 그 윈도우 사이즈가 그 시계열 윈도우는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입력창의 길이는 3이고 출력창의 길이는 1인 그런 콤보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컴파일을 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8번 만에 이제 종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비용 함수가 0.6인데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감소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조기 종료가 되고, 그럼 이렇게 조기 종료된 그런 이제 훈련이 완료된
그 멀티 스텝 댄서 모형의 그 비용 값이랑 그 다음에 모형의 척도 값을 이제 이 검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그 실행 값을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과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과를 이제 저장하는 딕셔너리인 퍼포먼스라는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저장이 다 종료가 됐으면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플라팅을 이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플라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에 나온 플랫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면 요 추세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 값이랑 좀 차이가 나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좀 상승할 때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여러 시간대에 걸친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에서는 과거 3시간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재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음 시간들을 예측하는 이런 모형을 콘볼루션 신경망 또는 합성곱 신경망에서도 이제 사용을 모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형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콘볼루션 인공신경망으로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간대에서 그 커널을 그러니까 뭐죠?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 필터의 사이즈를 이제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 과거 시간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필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데이터 윈도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시계열 윈도우가 있죠. 시계열 이렇게 윈도우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필터의 크기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러면 모형에서 고려하고 싶은 과거 데이터의 그 개수만큼 이 필터의 크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에서는 과거 시간대가 0, 1, 2 해서 이제 3개의 시간에 대한 필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커널의 사이즈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 그 대신 이제 1차원 커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하는 콘볼루션 인공신경망을 공부할 때는 이미지라는 게 2차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2차원 그림으로 표시가 되니까 커널을 이렇게 2차원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1차원 이렇게 시간축에 따른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커널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1차원 커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의 개수는 뭐 임의로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0이라고 이제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커널의 사이즈는 1차원으로 이제 3개의 시간들을 포함을 하고 액티베이션은 rectified linear unit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원 콘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콘볼루션 레이어에서 온 것을 이제
중간 언닉 계층으로 이렇게 넘기는데 이미지를 분석을 할 때는 콘볼루션 계층이 2차원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것을 이제 1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1차원 커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1차원으로 이미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차원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닉 계층을 이제 하나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출력 계층을 이제 한 개의 인공신경 세포를 포함하는 그런 출력 계층을 이제 하나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콘볼루션 인공신경망 모형으로서 시계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 이 모형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컴파일을 하고 학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모형 콘볼루션 인공신경망으로 개발된 그 시계열 예측 모형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차원이 어떻게 되고 그 입력 데이터가 콤보 모델에 적용이 돼서 출력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보면 여기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샘플은 32개고 입력되는 시간대는 3이고 변수는 19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출력도 샘플은 32개, 배치 사이즈는 같아야죠. 그 대신 이제 시간대는 다음 1시간에 대한 값을 예측하니까 1이 되고 변수도 1개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이제 컴파일을 하고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학습이 끝나면 여기에 6번 실행되고 나면 검정 비용 함수가 0.006인데 그 이상 2번 동안 이제 안 늘어나죠. 그래서 8번 사이클 만에 종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그 검정 성과, 검정 데이터에 대한 성과를 저장하는 그런 딕셔너리인 벨 퍼포먼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것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 이제 어떤 형태대로 이 예측이 됐는가를 한번 플라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